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애들리 포커스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저희 애들리 포커스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법과 정책, 그리고 산업 동향에 관한 최신 이슈를 다루는 전문 채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첫 에피소드인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바로 2025년 2월 4일에 발표된 EU의 AI법 제5조, 금지된 AI 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AI 규제의 세계적 기준이 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EU의 AI법에서 금지하는 AI 관행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AI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가이드라인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EU AI법은 2024년 7월 12일에 성립되었고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이 AI법 중에서도 특히 제5조, 금지된 AI 관행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AI법 제5조가 다른 조항보다 더 빨리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다른 조항들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데 제5조는 2025년 2월 2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유럽집행위원회는 AI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지된 AI 관행에 대한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EU 전역에서 AI 시스템의 규제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EU가 내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그럼 AI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AI법은 AI 시스템을 4가지 위험 범주로 분류합니다. 네, 첫 번째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기본권과 EU 가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으로 건강, 안전, 기본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엄격한 요구사항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위험으로 투명성 위험이 있는 AI 시스템은 일정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위험인 AI 시스템은 규제되지 않지만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범주인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 AI 시스템들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5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5조에서 금지하는 AI 관행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는 총 8가지 유형의 AI 관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유해한 조작과 기만입니다. 이는 잠재의식 기술, 의도적으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기술을 배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키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속도로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보여주어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또한 노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타겟팅하여 불필요한 유료 제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하는 AI 챗봇도 금지 대상이죠. 두 번째는 취약성 악용입니다. 이는 연령, 장애, 특정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성을 악용하여 행동을 왜곡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호기심과 보상에 대한 욕구를 악용하여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AI 장난감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AI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점수입니다. 이는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 성격적 특성에 기반하여 평가 또는 분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원래 생성되거나 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행동이나 그 심각성에 비해 부당하거나 불균형한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 즉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정부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 금융거래, 온라인 행동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차등 적용하는 보험사의 AI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하죠. 네 번째는 개인 범죄 위험 평가 및 예측입니다. 이는 프로파일링이나 성격 특성 평가만을 기반으로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 활동과 직접 연관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인간 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연령, 국적, 주소, 자동차 종류, 결혼 상태만을 기반으로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인간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차별적 얼굴 이미지 스크래핑입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얼굴 인식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스크래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업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인식입니다. 이는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표정을 분석하는 직장 내 감정인식 시스템이나 학생의 집중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감정인식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정인식 시스템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체 인식 분류입니다. 이는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종교적 신념, 성생활, 성적 지향 등을 추론하기 위해 개인을 분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획득한 생체 데이터셋의 라벨링 또는 필터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조항은 생체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지향을 판단하는 AI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 집행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획득한 생체 데이터셋을 라벨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입니다. 이는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 또는 실종자 수색,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협 또는 테러 공격 방지, 특정 범죄 용의자 위치 확인이나 식별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인데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납치된 아동을 찾거나 임박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되는 AI 관행에 대해 살펴봤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금지 조항별로 적용 범위 제외 사례도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지되지 않는 사례들을 명확히 해줘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은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유해한 조작과 기만 조항에서는 합법적인 설득 기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조작 기만 기술, 유료 치료 맥락의 합법적 관행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용자 선호도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사용자 인식 속의 위험 경고를 포함하는 안전 시스템, 현저한 피해 없이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분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금지되지 않죠. 취약성 악용 조항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의 학습을 돕는 교육용 AI 시스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술 등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점수 조항에서도 법인에 대한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 특정 목적의 합법적 평가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금융신용평가, 보험 위험평가, 안전 목적의 사용자 행동 모니터링 등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개인 범죄 위험 평가 및 예측 조항에서는 위치 기반 범죄 예측,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인간 평가 지원 시스템, 법인에 대한 범죄 예측, 행정 범죄에 대한 위험 평가 등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도 생체 인증 시스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체 인식, 회고적 또는 사후 원격 생체 인식, 법 집행 목적이 아닌 민간 목적의 생체 인식 등도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AI 관행만을 타겟팅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와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U가 내리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금지 조항의 적용은 사례별 평가가 필요한데 이는 집행기관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피해, 실질적 왜곡, 취약성, 불균형한 처우 등의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EU 법률과의 상호작용도 복잡한 문제예요. GDPR, LED, 소비자보호법, 고용법, 제품안전법 등 다양한 법률과 조화롭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EU 회원국 간의 일관된 적용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국가별로 법률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조작, 기만, 생체 인식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AI 가치사슬에서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각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지만 복잡한 AI 시스템의 경우 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어요. 가이드라인은 그 제12장에서 명시하듯이 실제 이행 경험과 기술적, 시장적 발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AI 이사회와 유럽의회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국은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채택할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감시당국과 데이터보호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AI법 제5조는 2025년 2월 2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거버넌스, 집행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은 시장감시당국을 지정하고 EU 전역에서 금지 조항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오늘의 인사이트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는 EU AI법의 금지 조항은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EU는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제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했는데 AI 규제에서도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미 많은 국가들이 EU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자국의 AI 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된 AI 관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규제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U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모든 AI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AI 관행만을 타겟팅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제외의 사례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윤리,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EU의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EU AI 법제 5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금지된 AI 관행의 종류와 예외사항,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향후 전망,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뤘는데요. 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AI의 혜택은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애들리 포커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표된 EU AI 법제 3조 제1호의 AI 시스템 개념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